예,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 D-13 5월 21일 수요일 정정당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호텔들이 지금 난리라 그럽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호텔에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거나 가지 않더라도 이게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예약은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여름에 오실지 이게 지금 호텔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상을 보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호텔 경제학과 120원 커피학의 풍자하는 뭐 글과 만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저는 뭐 정치인의 말들이 이렇게 풍자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언어라든지 또는 대통령 후보의 언어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아도 우리 경제에 돈이 돌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웠던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집단 농장에 다 가서 살면 우리가 다 평등해질 수 있다는 이 유토피아적 경제관인데 이 부분을 제가 저가 같은 시각에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게 정말로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이 120원 경제와 호텔 경제의 함의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정책의 목표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있으면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호텔 경제학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축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고급 횟집에서 파는 회는 정말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라는 것이 본질을 보면 어부의 노동력 외에는 아무 원가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고기가 자라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잡아다가 이 횟집에서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회를 먹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가 가지 않아도 그 회를 운송하는 운송회사라든지 또는 횟집 직원들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횟집도 다 망하고 어부들도 다 망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대단한 경제학 이론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 지도자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까지는 또 한다고 치고 그 거짓말이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진실이 왜곡됐다. 내 말뜻이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데 이재명만 죄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법이 보면 전부 이재명의 죄를 없애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해야 되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을 한 대법관은 청문회에 불러내야 되고 대법원장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이런 것에 기반한 입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거짓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식 경제학은 결국 일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는 넘쳐날 것이다. 이런 경제입니다.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의 시즌2입니다.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득만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또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을 내세우냐면 무슨 뭐 전 국민의 뭐 정규직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유토피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경제학대로라면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생겨서 모든 국민들에게 법인카드를 한 장씩 나눠주고 마음껏 쓰게 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주고 마음껏 쓰게 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그때 가서 보면 된다. 이게 이재명식 경제학의 요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세는 경기도의 미래를 설명하는 그런 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오후부터는 고향을 방문을 합니다. 새롭게 만들 고향 화정역 앞 광장 유세가 있고 고양시 청년 농업인 모내기 세창 간담회 있고 또 오후 2시 55분부터는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김포 유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철도망의 밑그림을 깐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경기도의 광역철도망을 완성해서 경기도 주민들의 교통편 완전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시 50분에 경기도 파주로 이동해서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 안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실 것 같고 아마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얘기한 남쪽의 탱크들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북한이 불안해서 방벽을 쌓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의 흑우도 또 지적을 할 생각이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도 유세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더 편하게 더 빠르게 유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반항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탈당한 상태긴 한데 뭐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시각을 그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시장님 페이스북에 대통령 누구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예. 보건과로 가주셨는데 하와이 가족분들 어떻게 뜻하시는 건지. 아니요, 뭐 저도 직접 통화 못했습니다만 기사들을 보니까 민주당을 도울 일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보수가 통합 한 마음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일단은 후보랑 같이 유세하는 거는 생각도 있고 지금 한동훈 전 총리도 지금 전적하신 상태인데. 유세는요. 후보랑 같이 하시는 것보다 유명한 분들이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고 전국에 걸친 유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들도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유세를 하시거든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후보는 후보대로 유세를 하시고 어제도 뭐 부산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꼭 뭐 후보와 같이 손잡고 다녀서 한 지역만 다니는 것은 그렇게 후보 선거 전략에 좋지 않죠. 따로따로 도울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한국의 국회 일정을 당이랑 소통을 하고 아니요, 뭐 저희가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저희 선대위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한 후보님이 한동훈 전 대표께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님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을 하고 결국 그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우리 당이 통합됐다는 상징적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두는 것이 궁금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실 원래 권영태 비대위원장 때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으로 하진 않는 건지 계속 비우는 건지. 그 부분의 판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예. 그 SPC에서 그 노동자 공장에서 사망했는데 지금 본 차원에서나 김문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거든요. 노동노동자 출신이시고 한데 따로 뭐 입장을 지금 뭐 워낙 일정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 약자들의 그를 보살피는 일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생각은 정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이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구체적인 뭐 코멘트가 없어도 그 부분에 대한 김문수 후보님의 마음은 충분히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더 질문. 투표 유인지 공수의 전까지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준석 후보께서 계속 완주 의지를 밝히는 게 좀 아니요, 뭐 이준석 후보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뭐 단일화 문제는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도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단일화는 저희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냥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께서 저희 당 대표 출신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 보수권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뭐 굉장히 많은 분이고 보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보수 개혁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 당에서 누가 가서 무슨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뭐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가 저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과 좀 교감이 된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언론인 분들이 당과의 얘기를 이제 자꾸 하셔서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흔히 얘기하는 당은 선거 상황이 아니면 최고위라든지 원내 대표실이라든지 이 두 곳의 그 결정을 당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힘으로 묶어내는 것이 이제 공동선대위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그 후보들의 그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저희 또 총괄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움직임을 다 어떻게 뭐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각자의 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공동선대위에 이제 우리 이정현 그 한덕수 캠프에 계셨던 이정현 전 의원님도 와 계시고 또 뭐 여러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각자가 본인이 가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빅텐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도 후보에 도움을 주실 혹시 선대위 차원에서 따뜻한 게 있나요?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움을 주실 걸로 다만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보의 손을 잡고 유세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 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도 누구 못지않게 걱정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후보에 또 도움을 주실 걸로 그렇게 보는데 다만 방식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가서 그분들에게 뭐 설득을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나하나가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누가 가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도우시고 설득을 안 한다고 안 돕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시간과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또 예. 원래 내일 1%씩 올린다는 목표 선대위 차원에서도 갖고 있었고 선거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목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조사를 보면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루어지고 오늘 저녁에 아마 우리 윤적 그 총괄본부장하고 김기현 그 위원장님이 부산 울산 지역 그 당협위원 지역위원장 분들하고 또 간담회에서 이제 부산 울산 지역의 그 이를테면 총 그 선거 유세를 독려하실 예정이고 경북 하셨고 또 뭐 대구 지역도 또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영남 지역에 조금은 이완돼 있었던 우리 지지세가 결집되는 게 이번 주 후반쯤이면 조금 결집세가 저희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충청, 경기, 서울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선거다라고 저희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수 후보님 요즘에 발언이 부쩍 더 세지신 것 같은데 이거 거세지신다고요? 국내가 좀 세질 것 같으신데 이것도 이제 뭐 지지층 결집은 이런 좀 약간 저희 저도 선거를 해보니까요. 유세장에 사람이 많아지면 발언이 좀 세지더라고요. 유세장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호흡하기 위해서 좀 목소리가 커지시고 또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시고 이런 것들은 유세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저도 어제 서울 유세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는 뭐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오늘 여사께서 오늘 당 행사도 공식적으로 나오시는데 앞으로도 뭐 선거 기간 좀 짧게 남긴 했는데 이런 좀 역할이나 행사에 나오시는 필요한 부분의 역할은 하실 겁니다. 네,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당 행사 참석하신 취재는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제가 무슨 행사를 참석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본부 여성본부의 여사님 당연히 오셔야죠. 예, 예.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